쿠페 차량을 타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전에 리뷰를 살짝 찍긴 했는데 그때는 이 차를 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찍은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많이 없었어요. 두서없이 말한 것도 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출퇴근 때 이 차를 항상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한 달 좀 안 되게 매일 타고 다닌 경험을 토대로 제가 장점, 단점, 느낀 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의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차는 에어서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엄청나게 컴포트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승차감이 아주 좋아요. 물론 또 어떤 면에서 승차감이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이거는 단점 부분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런 직진, 일반적인 도로, 그냥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승차감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 바퀴가 같이 이렇게 넘는 경우에는 되게 승차감이 좋아요. 출렁이는 그 벤츠 특유의 그 느낌이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차는 400D 디젤 모델인데요. 6기통 디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 하루 타고 나서 올렸던 리뷰에도 말을 했지만, 가장 칭찬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고, 타사 디젤 모델들에 비해서도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벤츠 같은 경우에는 6기통 디젤이 엄청나게 정숙해요. 지금도 주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행 중에는 저희가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헷갈릴 정도고요. 웬만한 가솔린 차량보다 조용합니다. 이 소음 억제력과 진동 억제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지금 이렇게 정속 주행하고 있을 때는 그 발의 진동도 느껴지는 게 없고요. 제가 되게 예민한 편인데도 느껴지는 게 없고, 이 소음도 디젤이라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보, 지금 이 디젤인 거 알 수 있겠어, 이거를? 아니, 전혀 모르겠어. 그치, 내가 이렇게 속도를 지금 올렸어. 근데 디젤의 느낌이 아니야. 맞아. 내가 이전에 디젤 차도 몇 번 탔잖아. A6, 아테온, 그 다음에 디젤 차도 제가 좀 탔는데, Q8, 최근에는 Q8, 걔도 6기통 디젤 50TDI였고요. 걔도 탔고, 예전에는 4기통으로는 5시리즈, A6, 아테온, 이런 디젤 차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엄청나게 많이 탄 건 아니지만, 가솔린 차를 더 많이 탔지만, 아무튼 그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정숙합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X5나 X6도 제가 가솔린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탔지만 그 차도 디젤에 시승을 해봤거든요. 근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GLE 쿠페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지금 전혀 디젤인 걸 모를 정도고, 물론 정차 중에는 그 신호 대기가 걸리거나 이럴 때는 진동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슬리지 않을 정도예요. 제가 예민한 편인데도 거슬리지 않을 정도고, 심지어 스탑앤고를 키면은 어차피 엔진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정차 중에는, 그래서 거슬릴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RPM 구간이나 고RPM 구간 전부 다 예민한 제 기준으로도 거슬리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차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 쿠페형 디자인을 하고 있음에도 뒷자리라든가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나게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지만 쿠페형 디자인의 SUV가 비교했을 때 많이 넓고요. 특히나 S6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넓어요. 상대적으로. S6는 사실 제가 X4도 탔었는데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뒷자리의 크기에 대해서. 트렁크도 그렇고. 근데 GLE 쿠페는 S6보다는 확실히 넓습니다. 물론 가장 넓은 건 Q8이었고요. Q8은 쿠평인데도 가장 넓었고 리클라이너도 됐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얘가 가장 넓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장점을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전에 디젤 정숙성을 얘기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그 디젤 차들이랑만 비교해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탔던 카이엔이나 카이엔 쿠페 모델은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진동 소음이 좀 있는 차종에 속했어요. 그 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카이엔에 비해서는 디젤인데도 더 조용합니다. 진동도 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한 강점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단점 부분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타보면서 겪은 단점인데, 처음에 아까 장점으로 얘기했던 부분 중에 승차감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특정 부분에서는 승차감이 또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지턱을 넘을 때도 일자로 넘는 게 아니라 커브를 돌면서 넘을 때나 이럴 때는 바퀴가 따로 놀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롤링이 엄청납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이 엄청나서 제가 S6나 X5에서 그리고 Q8이나 카이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좌우로 이제 흔들림이 느껴져요. 물론 그런 노면 안 좋은 곳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일상 주행에서는 무리가 없겠지만, 제가 출근하는 출근길에서는 좌우로 흔들릴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이 거슬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큰 단점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승차감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일상 주행에서는 장점이지만 그런 노면 안 좋은 곳이나 이렇게 바퀴가 따로 놀 때는 엄청난 단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점으로는 뭐 이게 큰 단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스피커 구조가 제가 사실 막귀이기도 하고 스피커를 잘 몰라서 잘은 모르지만 스피커 구조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발을 주행을 할 때 왼쪽 발 같은 경우는 이 발 받침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놓고 주행을 하는데, 그 저음의 베이스라고 하나, 쿵쾅대는 거, 그게 엄청나게 많이 느껴져요. 스피커가 이 발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래서 쿵쾅댈 때는 한 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발이 계속 쿵쾅대서 엄청나게 거슬립니다. 이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점으로 말할 거는 애플 카플레이. 이거는 이제 무선이 되는 BMW와 약간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지금 애플 카플레이가 되거든요. 유선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BMW 같은 경우는 타자마자 진짜 엄청나게 순정틱하게 거의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선을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점이고, 물론 뭐 카린키드라던가 이런 무선으로 카플레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기계를 통해서 개선은 되지만, 그것도 이제 순정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뭐 카플레이의 단점인데 화면이 잘려요, 양쪽으로. 그치? 이 양쪽 공간이 남잖아. 그래서 이것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거슬리진 않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단점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텐 단점이거든요. 이게 차의 외관이 엄청나게 커요. 높고 큰데요. 이게 저는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 주차장이 다 좁단 말이에요, 지하 주차장이. 근데 들어갈 때마다 제가 진짜 웬만한 차들로는 이렇게 쫄면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량을 타고 제가 주차하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항상 진짜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들어가요. 이게 확실히 제가 느껴지기에는 X5, X6나 Q8보다 큰 것 같아요, 카이엔보다도. 이게 물론 재원상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 정확히 비교는 안 해봤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이 차량이 가장 큽니다. 대신에 뭐 그걸 커버할 만한 게 있는데 썸머 타이어가 달려 있단 말이죠, 이 차량은. 근데 그 휠보다 썸머 타이어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같으면 휠을 긁었을 만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다 타이어가 그냥 닿아서 잘 지나갔어요. 아무튼 요 정도 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사실 그냥 제가 느껴지기에는 단점 대비 장점이 더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사실 처음 말했던 좌우 롤링 그 부분 빼고는 사실 큰 단점은 아니잖아요. 뭐 스피커 발에서 웅웅 된다든지 쿵쾅 된다든지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가 유선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 감안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짜잘한 단점은 몇 가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라면 장점이 더 많은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장점에서도 제가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동급 차량들에 비해서 제가 느껴지기에는 실내 디자인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HUD 이것도 큰 장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전 세대까지만 해도 BMW가 HUD가 훨씬 우세했거든요. 근데 이번 세대부터는 확실히 벤츠의 우세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HUD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노래 정보, 그냥 화면인데요. 노래 정보와 반자율 그 주행을 켰을 때 이 그런 정보, 그리고 속도 정보, 속도 제한 정보, 그 다음에 연비, 실시간 연비 정보, 그 다음 휴대폰 배터리 정보까지 이게 다 하나면에 크게 보여줘요. 거슬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투영시켜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GLE 쿠페는 장점이 많은 차다. 물론 좌우 롤링 좀 이거 예민하거나 그런 길을 많이 지나치시는 분이라면 승차 시승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일상 주행을 주로 하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은 리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